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2022년 1월이 벌써 지나갔어요. 정말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 계좌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번 계좌 공개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이게 날이 갈수록 계좌를 공개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렌지색이 나스닥 그래프고 파란색이 S&P 500인데요. 여러분 2022년 1월 들어서 굉장히 힘드셨죠?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22년 들어서 고점 대비 거의 한 14%까지 빠지다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말 감사하게도 한 3일 정도 시장이 좀 올라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연초 대비로 보면 나스닥이 거의 9% 가까이 빠져 있고요. S&P 500도 5% 넘게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 계좌도 지난달 대비 수익률이 많이 좋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한 11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10월부터 작년 한 11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11월, 12월까지는 제가 그렇게 많이 매수를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계좌 공개해드렸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1월이나 12월은 좀 현금 보유량을 좀 많이 늘리고 있었던 시기였었고요. 아무래도 2020년부터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됐었고 인플레이션 문제 계속 있었기 때문에 2022년 들어서 좀 큰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고 전체적으로 2021년 말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시장이 좀 과열된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 11월, 12월에는 좀 현금 보유량을 늘려오다가 2022년 들어서 시장이 이제 계속 하락하면서 저는 좀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또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은 영업이익이 적자인 고성장주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했었고 그래서 저도 저희 회원분들에게는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지만 1월 들어서요 영업이익이 적자인 고성장주의 비중을 좀 축소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한데 그 부분도 제가 영상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는 개인적으로 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기간이었었는데 제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방향성은 첫 번째로 2022년에 수익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을 매도하거나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다 좋은 기업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2022년에 저조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 또 그런 확률이 높다면 우리가 좀 큰 비는 피해가야 다시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이 좋다고 해도 2022년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섹터나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2년에 금리가 인상되고 또 인플레이션 등의 강한 종목들을 제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파이낸셜 쪽이나 가치주 관련, 그 다음에 리오프닝 쪽, 화이자 같은 종목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화이자는 작년부터 계속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니까요. 자,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미주부 채널 초창기 때부터 이 로드맵을 보여드렸었는데 4차 산업혁명 주도 종목들을 메인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큰 변함은 없고요. 2022년에 제 계좌를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종목들을 추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2년 1월 말 기준 제 계좌 현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을 두 개의 계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계좌는 주로 대형 우량주나 ETF,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성이라는 기준이 개인차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든 계좌인데 스몰캡 고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좌 같은 경우는 지난달 대비 좀 보유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가까이 매수를 더 많이 했고요. 두 번째 계좌는 지난달보다 자산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 지난달 대비 한 1,600만 원 정도
비중이 감소했고 이 첫 번째 계좌에서 좀 매수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월까지 제 수익률은 매입 금액 대비 한 64%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평가 손익이 한 2억 2,500까지 올라갔었는데 물론 11월 말 기준보다는 좀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작년 11월, 12월까지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올라가다가 1월 들어서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평가 손익은 1억 7,780만 원 정도까지 하락했고요. 자, 수익률도 보시는 것처럼 한 48% 정도로 지난달 대비 빠진 모습이고요. 물론 지난달보다 제가 매입 금액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평가 손익도 굉장히 많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좌의 수익률도 보면요. 지난달까지 두 번째 계좌는 지지난달과 지난달을 비교해보면 수익률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것만 봐도 작년 11월부터 고성장주들이 많이 좀 빠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1월 같은 경우도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큰 폭으로 많이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도 보시면요. 이 파란색이 S&P 500 지수고 이 오렌지색이 나스닥 지수인데 지금 이 하늘색은 ARKK ETF입니다. 파괴적 혁신에 투자하는 돈나무 누나의 ARKK ETF인데 특히 작년 11월부터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자, 이렇게 상위 10개 종목만 봐도 아마도 순이익이 좀 적자인 기업이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2년에는 작년만큼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은 2022년에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도 2022년에는 가치주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낮은 밸류에이션의 기업들이 좀 하방이 튼튼하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방향으로 폴리오를 리밸런싱 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제 첫 번째 계좌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좌와 두 번째 계좌를 따로 엑셀로 정리한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을 한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은 두 번째 계좌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계좌도 보유한 종목들 쭉 한번 봐주시고, 참고로요. 제가 그 전까지는 첫 번째 계좌에서만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계좌에서도 테슬라를 추가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을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급박하게 테슬라 주가가 빠지면서 제가 첫 번째 계좌에 좀 잔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두 번째 계좌에 올해 제가 비중을 축소하기로 마음 먹었었던 종목들을 일부 매도하고 테슬라를 샀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테슬라가 첫 번째 계좌와 두 번째 계좌에 둘 다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월 말 정도에 매입했고요. 평균 매입 단가가 한 824불 정도에 매입했습니다. 여러 차례 나눠서 매수를 했고요. 한 860불 때부터 계속 매입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해서 1월 말경에 한 27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매수할 때마다 제가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1월 달에 제가 매수한 종목들과 매도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월 달에는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기분이셨을 것 같은데, 정말 1월 달에는 정말 무섭게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매수할까? 지금 샀는데 더 하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1월 하락장에는 정말 어금니 꽉 깨물고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회원님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할 때마다 매수 가격을 또 공유를 그때그때 해드리기 때문에 좀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압박감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 있어서 오히려 제 페이스대로 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수익률이 나와줘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같은 게 있어서 자 그래서 1월 달에 시장이 많이 하락할 때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원래 계획했었던 대로 대형 우량주라던가 아니면 시장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나름 계획한 대로 잘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900불 이하로 하락하면
집중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1월 달에 거의 800불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비중을 많이 늘려줬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많이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많이 매수를 했고, 그 외에 빅테크 우량 기업들, 뭐 구글, ASML,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AMD, 브로드컴, 퀄컴 뭐 이런 기업들도 매수를 많이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가치주 관련 ETF인 VTV ETF나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XLF ETF 같은 경우는 제가 장기 투자 목적보다는 2022년에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요 세 종목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특히 VTV ETF나 XLF ETF는 다른 종목들처럼 장기 투자 목적보다는 보유 기간은 한 1년 정도로 해서 가져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인투이티브 서지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인데 주가가 좀 빠지길래 조금만 사봤는데 좀 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뭐 보유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가져갈 생각이고요. 뭐 TSMC도 주가가 많이 빠지길래 좀 더 매수를 해줬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반도체 섹터는 1월 달에 좀 비중을 많이 늘린 편입니다. 자, 그리고 매도한 종목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매도를 하거나 일부 비중 축소를 했는데 뭐 ARKX나 PRNT ETF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좋은 분야이긴 합니다. 뭐 우주산업 분야 굉장히 좋은 분야이고 뭐 3D 프린팅 분야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2022년에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 ETF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혁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 적자인 기업들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ETF 두 개는 매도를 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좀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려는 차원에서 버텍스 파마슈티컬도 좀 매도를 했고,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제가 항공산업에 투자하는 제츠 ETF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웨이 ETF까지 보유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두 종목의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정리를 했고,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2022년에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이고 지금 성장률도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제가 매도할 때는 넷플릭스 주가가 그만큼 빠지기 전에 매도하긴 했지만 뭐 어차피 보유 비중이 크진 않았으니까 뭐 큰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넷플릭스를 매도를 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좀 인력난, 또 인건비 상승, 그리고 뭐 노조 관련 이슈로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아마존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지만 제가 다른 종목들을 더 사고 싶은데 어떤 종목들을 좀 더 매도를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좀 2022년에 여러 가지 이슈로 조금 고생을 할 것 같은 기업들은 정리하고 좀 갈아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스퀘어 같은 경우도 좀 포트폴리오 관리 종목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지금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입니다. 고성장주 기업들이긴 한데 이 종목들의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의 비중을 많이 늘렸다는 거죠. 테슬라가 800불 초반까지 빠졌을 때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현금까지 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비중을 축소하려는 종목들을 테슬라 하락을 핑계로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계좌, 두 번째 계좌의 종목들을 모두 합쳐서 엑셀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참고로 지금 정렬 화면은 이 평가 손익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수익률 기준이 아니라 수익률 기준으로 하면은 뭐 수익률 287%짜리도 있는데 보유 금액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익률로 보여드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꾸준히 매입을 해왔었던 기업은 상대적으로 또 수익률이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 손익으로 정렬한 화면이고요. 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평가 손익 1위는 여전히 테슬라입니다. 제가 매입했던 금액이 한 52,000불 정도 되는데 지금 평가 금액이 한 15만 3,000불 정도 되니까 평가 손익은 10만 불이 좀 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931불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 빠진 상태긴 하죠. 1200불까지 갔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평가 손익
2위 기업은 투식스고요. 3위가 구글, 4위가 화이자입니다. 그리고 5위가 AMD고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두 번째 계좌에서도 테슬라를 매입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7주 매입을 했고요. 총 매입 금액은 22,000불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률은 한 12.8% 정도 되네요. 예, 지금 이 테슬라를 사기 위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영업이익이 적자인 종목들의 비중을 좀 축소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22년에 나스닥 기술주들이 좀 부진할 때 제 포트폴리오를 좀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었던 종목들이고요. 물론 화이자는 보유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익률도 괜찮지만 화이자와 이 제츠 ETF를 제외하고는 모두 1월 달이나 12월 말에 매수를 했었던 종목이고, 그래서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XLF ETF나 VTV ETF 같은 경우는 2022년에 금리가 상승하거나 뭐 인플레이션 문제나 여러 가지 양적 긴축 문제에도 제 수익률을 많이 안 깎아먹을 그런 종목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5개 종목의 보유 비중, 보유 금액을 합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6만 불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제 포트폴리오에서 적지 않은 비중으로 제가 작년 12월부터 올 초까지 비중을 좀 늘려왔었던 종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수익 금액 기준 마이너스인 종목들은 대부분 보시면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ARKK나 ARKG와 같은 이 아크에서 운영하는 ETF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고요. 물론 VTV ETF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 소폭 안 좋긴 하지만,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는 S&P 500보다는 이 가치주의 수익률이 잠깐 또 좋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S&P 500의 수익률이 좋긴 하지만 2022년 한 해에 VTV ETF나 뭐 XLF 같은 ETF가 그래도 S&P 500보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가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달보다 보유 종목들을 좀 줄인 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미주부 ETF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는 것도 제가 ETF의 어떤 매니징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포트폴리오 역시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해서 우리 투자금을 10배를 만들자는 목표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거고요. 제가 매달 제 계좌의 수익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저도 제 스스로를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뭐 물론 부담도 되지만, 그래서 이 계좌 공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공개해드리는 게 좀 쉽지 않다는 것만 잘 좀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에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한 방법이라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은 작년보다 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두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부 채널 게시판에서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유료 정보를 공유해드리거나 종목에 대한 제 생각을 친한 지인에게 얘기하듯이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이건 비싼 것 같아요 라거나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한 것 같아요 와 같은 이야기를요, 미주부 채널 가입 방법은 미주부 채널 홈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치맥 3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후원 개념이기 때문에 등급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채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미주부의 모든 영상은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